표고버섯 이렇게 먹으면 독됩니다. 여러분 혹시 표고버섯을 이 음식과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면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경각심을 드리면서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위험한 습관과 안전한 대안, 좋은 표고 고르는 법 세척과 보관 시니어에게 맞춘 섭취 포인트 실전 레시피 외식과 장보기 요령, 일주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드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표고는 특유의 성분과 조직 때문에 덜 익혀 먹을 때 피부가 근질거리거나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고, 민감한 분은 발진 같은 반응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 담그는 세척은 금물입니다. 표고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 물에 오래 머무르면 향과 감칠맛이 빠지고 물러지며 보관 중에도 빨리 상합니다. 셋째, 냉장고 문칸 보관은 온도 변동이 커 쉽게 상하니 중간 선반에 일정한 자리를 정해 두세요. 넷째, 짠 양념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는 나트륨과 열량을 불필요하게 올리고 다음 끼니의 간을 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다섯째, 통풍을 관리하는 분은 연속 과다 섭취를 피하고 분량과 간격을 지키며 본인 반응을 기록해 조절하세요. 이제 왜 굳이 표고를 챙겨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표고의 깊은 감칠맛은 소금과 설탕과 기름을 줄여도 만족감을 유지하게 돕고, 따뜻한 조리로 포만감이 오래가 야식을 줄이며 식이섬유가 장의 리듬을 부드럽게 하고, 버섯 특유의 풍미는 고기나 가공육 없이도 식탁의 만족을 끌어올립니다. 시니어에게는 씹기 편한 질감과 낮은 열량 대비 높은 포만감이 장점이고, 맑은 국, 볶음, 조림밥, 반찬까지 폭넓게 응용되어 식단 전체의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좋은 표고를 고르는 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갓 표면이 탄탄하고 균일하며 상처와 점액이 없고, 자루 단면이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지나치게 반질거리는 표면은 세척이 거칠었을 수 있으니 피하고, 상태가 좋은 소포장을 자주 사서 손실을 줄이세요. 말린 표고는 절편 두께가 일정하고 향이 진하며 이물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척과 불리기는 짧고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생표고는 마른 타월로 이물을 털어낸 뒤 흐르는 찬물로 짧게 헹구고,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톡톡 제거하고, 말린 표고는 찬물로 40에서 60분 또는 미지근한 물로 20에서 30분 정도만 불려 우린 물은 거품만 걷고 천연 육수로 재활용하세요. 보관은 통풍 구멍 있는 용기에 종이 타월을 깔고 한 겹에 가깝게 담아 냉장 중간 선반에 두고 결로가 생기면 뚜껑을 열어 잠시 말리며, 장기 보관은 슬라이스 후 트레이 한 겹으로 판 얼림을 먼저 한 다음 얼면 지퍼백에 평평하게 눕혀 냉동하면 덩어리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량과 타이밍은 시니어 기준 생표고 중간 크기 4개에서 6개 또는 말린 표고 2~3개부터 시작해 점심과 저녁에 따뜻한 메뉴에 배치하고, 운동 전과 식은 피하며 운동 직후에는 물과 단백질 소량을 먼저 보충한 뒤 표고를 곁들이세요. 잠들기 직전 대량 섭취는 더부룩함을 부를 수 있으니 피합니다. 피해야 할 조합과 더 안전한 대안을 짝지어 안내합니다. 짠찌개와 젓갈을 충분히 먹은 직후 표고 요리를 후식처럼 연달아 먹는 습관 대신 표고, 우린 물로 간을 낮춘 맑은 국을 먼저 먹어 혀를 리셋한 뒤 반찬의 간을 줄이고, 크림과 치즈와 버터로 무거운 소스를 만들기보다 마른 팬에 표고를 먼저 덮고 수분을 조금 날린 뒤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코팅하고 우린 물로 마무리하면 충분히 깊은 맛이 납니다. 가공육 대신 돼지고기 안심, 닭가슴살, 두부, 달걀, 흰자와 조합하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레시피를 몇 가지 제안합니다. 표고 미역, 맑은 국은 말린 표고, 우린 물에 불린 미역과 파를 넣고 중약불로 짧게 끓인 뒤 국간장은 아주 소량만 쓰고 레몬 몇 방울로 마무리하고, 표고,
돼지고기 안심볶음은 안심과 표고, 양파를 마른 팬에 먼저 덮은 뒤 올리브유로 살짝 코팅하고 우린 물로 촉촉함을 주며 간장은 반 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들깨, 표고, 수제비는 우린 물과 물로 끓이다가 들깨가루로 점도를 주어 소금 없이도 구수하게 즐기고, 표고, 두부 스테이크는 물기를 뺀 두부 위에 다진 표고와 파를 올려 약불에 노릇하게 굽고 발사믹과 레몬, 후추로 마무리하면 담백합니다. 표고, 구운 샐러드는 시금치와 잎채소 위에 구운 표고를 얹고 레몬과 물을 1:1로 섞은 드레싱과 머스터드 한 꼬집으로 정리하면 상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표고 영양밥은 불린 쌀에 채 썬 말린 표고와 당근과 콩을 얹고 우린 물 일부로 밥을 지어 김가루와 참깨 소량으로 마무리하면 간이 낮아도 만족감이 큽니다. 표고 감자. 들깨탕은 감자와 표고와 들깨가루를 은근히 끓여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간을 넣지 않아도 깊은 고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과 여행에서도 요령은 단순합니다. 한식당에서는 표고, 전골이나 버섯나물을 우선 고르고 간 약하게와 국물 적게를 요청하고 볶음밥과 짠찌개의 동시 주문은 피하며 카페와 분식에서는 크림과 치즈가 많은 메뉴 대신 표고, 토핑 샐러드와 수프를 고르고 빵은 통곡 소량만 선택하며 시럽과 크림 추가는 거절하세요. 뷔페에서는 첫 접시를 샐러드와 구운 채소와 표고 요리로 구성하고 소스는 찍먹으로 바꾸며 여행은 손질한 표고를 종이 타월로 감싸 통풍 용기에 담아 아이스팩과 함께 가져가 숙소에서는 구이와 볶음과 맑은 국 중심으로 10분 컷 조리를 실천하세요. 장을 볼 때는 기준을 정하세요. 상태 좋은 소포장을 우선으로 필요 이상 대량 구매를 줄이고 집에 돌아오면 즉시 선별 세척 건조 보관을 한 번에 끝내고 냉장용과 냉동용을 나눠 쓰면 낭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린 물은 거품만 걷어 냄비에 담아 이틀 이내 국 볶음 조림. 파스타 소스에 두루 활용하면 간을 낮추면서 풍미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풍이면 먹지 말아야 하나요? 과량과 연속 섭취만 피하고 한 번에 소량주 2-3회부터 시작해 관절 반응을 기록하며 악화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혈압을 관리 중이라면 우린 물과 물로 간장을 희석하고 레몬과 식초와 후추와 허브로 풍미를 올려 소금을 줄이세요. 생식은 절대 안 되나요? 안전과 풍미 모두를 위해 충분 가열을 권장합니다. 말린 표고와 생표고는 어떻게 나눠 쓰나요? 말린 표고는 향이 농축되어 국 조림밥에 좋고 생표고는 식감이 좋아 구이와 볶음에 유리합니다. 들기름은 많이 써도 되나요? 향이 강하므로 소량만 쓰고 산패를 막기 위해 소용량을 자주 사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하루 루틴 속 적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으로 시작해 현미밥과 표고, 미역, 맑은 국으로 혀를 리셋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 허기가 오면 짠 과자 대신 구운 표고와 차 한 잔으로 가볍게 넘기고 운동 전에는 소량의 구운 표고를 곁들이며 운동 직후에는 물과 단백질을 먼저 보충한 뒤 표고를 더해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표고와 과일의 대량 섭취보다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일주일 템포는 월표고, 미역 맑은 국 화표고, 안심볶음 수표고, 두부 스테이크 목 들깨 표고, 수제비금 표고, 구운 샐러드 토 외식시 표고. 메뉴 요청 1주간 반응 기록과 다음 주 조정으로 구성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줄 경고와 해법을 남깁니다. 생식 오래 담그는 세척 문칸 보관. 짠 양념과 기름 과다 통풍 관리 중 과량만 피하고 신선한 표고를 고르고 찬물로 짧게 씻고 물기 톡톡 빼서 한 겹 보관하고 우린 물로 간을 낮추고 들깨와 살코기와 미역 같은 담백한 재료와 조합해 따뜻하게 충분 가열해 드시면 표고는 시니어의 혈관과 장과 체중과 만족감, 루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 영상과 글은 건강 일반 정보로 개인의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섭취량과 빈도와 조합을 조절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을 본인 상황에 맞게 아주 작게라도 시작하면 내일의 몸과 마음이 분명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과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입니다. 위험한 조합 상위 3가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짠 국물과 표고 볶음을 같은 접시에 자주 올리는 습관입니다. 표고의 깊은 맛이 짠맛을 가려 염분을 더 먹고도 눈치채지 못하기 쉬우니 국물은 소량만 떠서 맛만 보고 대신 표고와 채소 비율을 높인 접시로 바꾸세요. 둘째, 설탕과 버터와 크림으로 만든 무거운 소스 위에 표고를 산처럼 얹는 방식입니다. 전체 열량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치솟아 혈압과 체중 관리에 불리하고 소화가 더딥니다. 셋째, 빈속에 기름에 절인 표고를 큰 접시로 들이키는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름과 나트륨이 확 늘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궁합상위 3가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미역과의 조합입니다. 표고, 우린물의 감칠맛과 미역의 부드러움이 만나 소금 없이도 맛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속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돼지고기 안심과의 조합입니다. 기름이 적은 살코기와 표고의 향이 만나 만족감을 높이면서도 포화지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들깨와의 조합입니다. 들깨가루 한 큰술만 더해도 소금 없이도 깊어지고 따뜻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세척과 보관의 과학도 간단히 설명합니다. 표고, 표면의 미세한 조직은 수분을 잘 빨아들이므로 흐르는 찬물로 짧게 씻을수록 향과 식감이 보존됩니다. 우린물은 천연 감칠맛이 녹아있어 버리지 말고 국과 볶음과 갑짓기에 활용하고 냉장 보관 중 물방울이 맺히면 뚜껑을 열어 응결을 날리면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냉동은 판 얼림으로 한 겹 동결한 뒤 지퍼백에 평평하게 눕혀 덩어리짐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덜어 쓰세요. 재해동보다 바로 조리하면 식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상황별 맞춤 팁도 준비했습니다. 혈압을 챙기는 분은 우린물로 간을 낮추고 허브와 후추와 레몬으로 풍미를 채우며 한 접시를 채소와 표고와 살코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공육과 짠 소스는 과감히 줄이세요. 혈당을 관리하는 분은 흰 밀가루와 설탕이 많은 메뉴 대신 현미와 통밀과 채소와 표고를 기본으로 하고 볶음밥을 만들 때 밥량을 줄이고 표고와 채소 비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세요. 신장을 아끼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말고 주 2, 3회 소량을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짠 국물과 건더기의 동시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속쓰림이 잦다면 기름을 줄이고 따뜻한 수분을 충분히 더해 천천히 씹어 드세요. 라벨 읽기와 가공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표고 향분말이나 표고 소스라고 적혀 있어도 첫 줄이 소금, 설탕, 오일이면 가끔 소량만 선택하고 무첨가 제품을 기본으로 하세요. 절인 표고는 기름과 소금이 많은 제품이 많으니 물에 가볍게 헹군 뒤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표고나 말린 표고를 직접 손질해 드세요. 현실적인 한 주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날은 신선한 생표고 한 팩과 말린 표고 소포장을 사고 집에 오자마자 절반은 냉장 절반은 판 얼림으로 냉동하고 우린물용 병을 깨끗이 준비합니다. 둘째 날 아침은 표고, 미역 맑은 국과 현미밥, 점심은 표고 두부 스테이크, 저녁 간식은 구운 표고와 견과 소량. 셋째 날 점심 전 가벼운 산책 후 표고, 안심볶음으로 가공육 반찬을 대체하고 넷째 날 외식이 있으면 식전 따뜻한 물과 표고, 국 소량으로 입맛을 리셋해 간을 낮춥니다. 다섯째 날에는 표고 영양밥을 지어 주말 도시락으로 나누어 담고 여섯째 날에는 들깨 표고 수제비를 소금 없이 끓여보며 일곱째 날에는 일주 변화와 반응을 기록하고 다음 주 양과 간을 조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도 정리합니다. 버섯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식단의 균형이 우선이며
과량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표고는 생표고보다 영양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말린 표고는 향과 맛이 농축되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주어 간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표고만 먹으면 혈관이 좋아진다는 믿음도 단순화입니다. 전체 식단의 나트륨과 지방과 활동량과 수면과 약물, 복용이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3분 레시피를 남깁니다. 상큼 보른 구운 표고 얇은 조각과 무가당 요거트와 오이채와 레몬즙 몇 방울을 가볍게 섞어간 없이 풍미를 살리고 따뜻한 한 그릇은 현미밥 반 공기에 구운 가지와 표고를 섞고 불을 끈 뒤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코팅해 고소하게 즐기며 물기 많은 날에는 표고 물국수로 위를 달래세요. 우린 물에 삶은 통밀면을 건져 표고와 채소를 얹고 깨와 레몬으로 마무리하면 속이 편안합니다. 컨디션을 바로잡는 비상수칙도 준비했습니다. 전날 국물과 튀김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은 따뜻한 물과 표고, 미역 맑은 국으로 시작하고 점심 전 가벼운 걷기 후 구운 표고 소량으로 허기를 달래며 저녁은 간을 더 낮춘 메뉴로 마무리하세요. 복통이 있었다면 기름을 줄이고 잘게 썬 표고를 죽이나 수프에 소량부터 넣어 반응을 보며 늘리세요. 장거리 이동 전에는 절인 표고와 짠 반찬은 피하고 도착 후 따뜻한 차와 함께 구운 표고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외식 메뉴별 안전 가이드를 덧붙입니다. 한식 뷔페에서는 짠 국물과 젓갈을 접시에서 멀리 두고 샐러드와 구운 채소와 표고 요리를 먼저 담아 디저트 선택을 자연스럽게 줄이세요. 카페에서는 크림 수프와 치즈 토스트 대신 표고 토핑 샐러드를 고르고 드레싱은 반만 쓰거나 레몬과 올리브유로 대체하세요. 호텔 조식에서는 와플과 시럽 대신 스크램블 에그와 구운 표고를 기본으로 구성하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과 달콤한 칵테일 대신 물과 티를 기본으로 하고 볶음과 전골에서 간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세요. 수면과 활동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잠이 얕은 날에는 늦은 시간 무거운 표고 요리를 피하고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위장 부담을 낮춘 뒤 다음날 점심에 가벼운 표고 요리를 배치하세요.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분량을 더 줄이고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물과 단백질을 먼저 보충한 뒤 표고를 더해 균형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는 가족과 표고 접시 챌린지를 만들어 채소 곡물, 단백질 표고의 비율을 하나 대 하나 대 절반으로 맞추면 자연스럽게 간과 기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천을 돕는 소도구도 추천합니다. 작은 계량 스푼과 미니 집게 얇은 종이 타월, 통풍 구멍 있는 용기 소형 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재료는 늘 한 겹만 펼쳐 굽고 삶고 볶으며 그릇은 작게 잡아 먹는 속도를 늦추고 분량을 조절하세요. 냉장고 중간 선반 한 칸을 펴고 존으로 정해 늘 같은 자리에 두면 잊지 않고 제때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보신 뒤 바로 부엌으로 가서 표고를 꺼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남은 표고는 마른 타월로 정리해 종이 타월 위에 펼치고 물기와 이물을 정리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과 표고 미역 맑은 국과 현미밥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표고 두부 스테이크로 간을 낮추며 저녁에는 들깨 표고 수제비로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신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바꿉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리 기술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마른 팬 덮기는 모든 볶음의 출발점입니다. 센 불 대신 중불에서 표고를 먼저 덮고 수분을 살짝 날리면 향이 증축되고 기름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볶음은 우린 물 한 국자와 함께 표고와 채소를 익혀 기름 없이도 윤기를 내는 방식이라서 간이 낮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냅니다.
스팅 굽기는 팬에 물을 살짝 붓고 뚜껑을 덮어 익힌 다음 물이 거의 사라질 즈음 아주 소량의 기름으로 코팅해 풍미를 올리는 방법으로 불 조절이 편하고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굽기는 팬을 충분히 달군 뒤 펴고 자른 면을 아래로 하여 뒤집지 않고 오래 두면 자연스러운 황금빛이 돌고 녹진한 향이 살아납니다. 전골은 우린물과 멸치 다시를 반반 섞어 간을 낮추고 표고와 채소와 살코기를 층층이 올려 끓이다가 불을 줄여 오래 두면 맛이 깊어집니다. 밥 짓기는 우린물 일부로 하듯 소금은 넣지 말고 김가루와 파와 참깨 소량으로 마무리하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간을 낮추는 맛의 도구도 기억하세요. 레몬과 식초는 혀의 예민함을 높여 소금을 줄여도 개운함을 주고 후추와 마늘과 파와 생강과 허브는 향의 층을 더해 만족감을 키우며 표고 자체의 구수함은 소스 없이도 접시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마무리로 방울만 떨어뜨려 향을 입히고 요리 중간에는 쓰지 않으면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 향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과 굴소스와 고추장은 찍먹으로 전환하면 전체 나트륨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우린물과 물을 섞어 희석 소스를 만들면 같은 풍미를 더 적은 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유용한 섭취 포인트를 더합니다. 치아나틀리 부담이 있으면 얇게 썬 표고를 충분히 익혀 부드럽게 만들고 두부나 달걀과 함께 조합해 씹는 부담을 낮추세요. 단백질 보강이 필요하면 표고와 함께 닭가슴살을 얇게 찢어 넣고 익히는 시간을 줄여 촉촉함을 지키세요. 포만감이 오래 가야 한다면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과 표고를 함께 조리하고 식사와 간식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늦은 밤 추가 섭취를 막으세요. 커피를 줄이고 싶다면 오후에 표고 국 한 컵을 따뜻하게 마셔 입안을 리셋해보세요. 안전 기준도 다시 요약합니다. 고르기는 탄탄한 각과 싱싱한 자루 세척은 먹기 직전 찬물로 짧게 문지르지 않기 보관은 종이 타월과 통풍 용기 문칸 금지판 얼림 후 지퍼백 먹기는 충분 가열과 한 접시 한 겹 원칙 조합은 저염 저당 저지방을 기본으로 담백한 단백질과 곡물과 잎채소와 함께 기록은 혈압 혈당 수면 포만감 변화를 간단히 체크해 다음 주 양과 순서를 조절하기입니다. 질환과 약물 관련 유의점도 덧붙입니다. 통풍을 겪는 분은 과량과 연속 섭취를 피하고 본인 반응을 기록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뇨제를 복용 중이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고려해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말고 하루 전체 물 계획 속에서 나누어 드세요. 위산 역류가 잦다면 공복에 기름기 많은 조합을 피하고 점심 이후 따뜻한 국이나 물볶음 형태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구강 건조가 심하면 잘게 썬 표고를 수분 많은 국이나 수프에 넣어 천천히 드세요.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소박하게 정리합니다. 생표고 한 팩 말린 표고, 소포장 두부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미역 레몬 파마지 생강 양파 시금치 가지 감자 현미 통밀면 들깨가루 올리브유 참기름 식초 후추 김가루 종이 타월 통풍 용기 소형 팬 작은 계량 스푼 미니 집게 이 정도면 한 주의 표고 식단을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을 때는 표고 모양을 작게 하고 구운 표고에 달걀을 곁들여 친숙한 식감을 만들고 케첩 대신 우린물과 토마토를 졸여 만든 저염 소스를 제공하세요. 가족을 설득하려면 첫 접시는 구운 표고에 소금 없이 후추와 레몬만으로 맛을 보여주고 다음 접시에서 들깨와 미역으로 깊이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을 낮추면 반발이 줄어듭니다. 집에 남은 음식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남은 표고 볶음은 밥과 비벼 다음날 도시락으로 쓰고 남은 우린물은 얼음틀에 부어 얼려두면 필요할 때 한 조각만 넣어 맛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낙은 미역국은 다음날 감자와 표고를 더해 끓여 들깨로 마무리하고 남은 구운 표고는 잘게 썰어 오트죽이나 스크램블 에그에 넣어 활용하세요. 버려지는 양이 줄어들면 간과 비용도 함께 줄어듭니다.
표고의 감칠맛을 더 끌어올리는 비법도 공유합니다. 자른 면에 소금을 뿌리는 대신 팬을 먼저 달군 뒤 표고에서 자연스러운 수분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뒤집지 않은 채 충분히 굽다가 가장자리에 윤기가 돌면 뒤집으세요. 우린 물은 반드시 식힌 뒤 체에 내려 불순물만 걷고 향은 남겨두세요. 파와 마늘을 먼저 태우지 말고 표고를 먼저 익힌 다음 향을 더하면 깨끗한 맛이 납니다. 표고로 만드는 집밥 세트도 제안합니다. 국은 표고, 미역 맑은국 반찬은 표고, 두부 스테이크와 오이 무침 메인인 표고, 안심볶음과 현미밥 사이드는 구운 가지와 표고. 샐러드 후식은 따뜻한 차로 구성해 간을 낮추고 식감의 대비를 살리면 포만감과 만족감이 오래갑니다. 이 세트는 준비와 조리가 단순하고 남은 재료를 다음날 다른 방식으로 이어쓰기 쉬워 낭비가 적습니다. 마지막 격려를 드립니다. 표고 한 팩을 제대로 다루는 작은 습관이 소금과 기름과 설탕을 덜 쓰게 만들고 혈관과 장과 체중과 수면의 신호를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신선한 표고를 골라오고 찬물로 짧게 씻고 마른 타월로 물기를 정리해 한 겹에 가깝게 보관해 보세요. 내일은 우린 물로 맑은 국을 끓이고 모레는 구운 샐러드로 간을 낮추고 주말에는 가족과 들깨 표고 수제비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입맛이 맑아지고 다음 선택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입니다.